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도미노 유동성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신 전문가분은 경지윤 헤이비트 콘텐츠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FTX 사태로 크립토 업계에 생긴 유동성 위기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동성 도미노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일단 유동성 위기부터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인 채무가 많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제 지급 결제 능력, 그러니까 즉 돈을 갚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약속한 시점에서 이제 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결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FTX의 자금을 맡겨놓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약속한 시점에 돈을 못 돌려주게 되자 네.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또 돈을 맡겨놓은 회사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유동성 도미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이제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제네시스 캐피털이라고 하는 지금 이번 사태에 FTX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은 그 회사고요. 네. 화살표는 아마도 이제 돈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네시스 캐피탈 모 회사가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굉장히 큰 크립토 기업이 있고 여기에 네. 계열사 중에 이제 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GBTC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제 트러스트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부도 뭐 이런 걸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쉽게 네, 네, 얘기하면? 간단하게 부도 파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 말하는 도미노는 연쇄 부도. 네, 맞습니다. 네.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네. 발생하는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잠깐 전에 사진도 한번 봤는데요.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그리고 이 DCG를 둘러싼 상황이 지금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나요? 사실 지금 완전하게 이제 FTX처럼 파산을 했다거나 네. 뭐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라는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은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맡겨놓은 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DCG는 물론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제 열심히 투자 유치나 관련돼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플레이어가 DCG 네.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네.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또 이제 맡겨놓은 고팍스도 사실 이슈가 됐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류의 어떤 크립토 기업들이나 거래소들이 쭉 있는 거죠. 뭐 제미니 거래소라든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 그들 중에 뭐 파산을 선언한 적은 없지만 지금 그 상황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이 새롭게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낸 기업 중에 또 유동성 도미노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밝혀진 회사 사실 이전부터 이제 위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경고가 됐었는데 네. 블록파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틀 전에 네. 파산 신청을 이제 하게 됐죠. 네. 블록파이라는 회사는 이제 암호화폐 대출 기업으로 이번에 뉴저지 법원에 이제 챕터 11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내놓은 상태인데 네. 블록파이는 이제 FTX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암호화폐 대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FTX가 빚을 갚아주겠다, 이제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정작 FTX가 이제 뭐 쓰러져 버리면서 네, 맞습니다. 원래 도와줘야 되는 곳인데 이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블록파이가 네. FTX에 또 이제 자금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것도 사실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FTX와 이제 블록파이도 소송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오히려 이제 돈을 FTX에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있는 상황. 받아야 될 돈도 있고 네. 사실 받기로 했던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SEC로부터 이제 좀 과태료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맞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어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부도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5월달에 테라 사태 때부터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던 이슈고 네. 사실 시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파산 신청을 하게 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거나 네.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심지어 걔가 파산 신청을 하면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네. 암호화폐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네.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만 어떻게든 잘 봉합되면은 이슈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죠. 이게 최근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모기업인 DCG, 아까 제가 굉장히 큰 크립토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DCG에게도 좀 의혹의 눈초리가 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너네도 파산을 하면 우린 어떡하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DCG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사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이제 자금난에 빠지면서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네. DCG 역시도 이제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고 실제로 DCG도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네, DCG라는 지금 회사가 표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일단은 이 DCG가 이제 암호화폐 전문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로 네. 이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이제 DCG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군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언급했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 그리고 이제 미디어 회사로 좀 유명한 코인데스크 네. 이런 회사들과 이제 이런 뭐 암호화폐나 채굴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제 유동성이 고갈되고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의 이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DCG 자체도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네.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이제 위기가 발발하면서 DCG의 상황도 현재 좋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의 이제 반응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30%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이 비율이 높은 게 포트폴리오에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기업인데 저곳은 사실 이제 최근에 캐시우드가 굉장히 대량의 GBTC라고 해서 아까 제가 비트코인 이제 신탁, 네. 예, 트러스트 신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상품을 일종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일반 금융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이제 포장을 한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품은 이제 최근에 캐시우드가 많이 사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상품인데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레이스케일도 사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GBTC 관련해서 네.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리스크가 전이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 자체는 DCG가 이제 파산 위험에 놓이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네. GBTC를 청산을 시키거나 아. 혹은 요걸 이제 가지고 뭐 다른 이제 스폰서에게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불거질까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DCG가 파산을 하게 되면 네네. 자연스럽게 저게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될 수 있다, 물량이. 네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네. 녹색 그래프가 이게 GBTC 프리미엄 할인율 차트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네네. 사실 GBTC라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넣어놓은 하나의 박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음. 박스에 넣어놓고 그 박스 자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제 예상이 되면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GBTC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GBTC 이제 비트코인이 약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은 할인율이 이제 더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한창은 이제 마이너스 50%까지 할인율이 이제 갔다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캐시우드가 최근에 네. 이제 좀 저렴해진 GBTC를 이제 매수하면서 네. 그래도 그레이스케일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음,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의견이고요. 할인율이 50%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 반값에 지금 시세의 반값에 비트코인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개당 한 16,000달러, 17,000달러 이 정도니까 네네, 한 개에 8,500달러 정도 네네,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네네. 사실 합리적인 소비이기도 하네요. 네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저기 안에 섞여 있다 보니까 네. 명확하게 이제 반값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할인된 상당히, 가격으로. 네, 상당히 네네. 할인된 가격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박스 안에 비트코인을 넣어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스는 사실 법적으로 열 수 없는 박스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일단 사면 6개월 동안은 누구도 열 수 없고, 네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박스를 분해할 수 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의 상황이 이 발행한 회사가 망해버렸을 경우에 네 맞습니다. 이게 오픈이 다 되고 안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팔겠죠. 네네. 그러면 GBTC가 지금 대충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단은 GBTC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전체 비트코인 네. 이제 발행된 비트코인의 3.3%를 3.3%.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1,900만 개 정도 발행이 됐고 네. 여기서 3.3%라고 하면 60. 예, 그럼 삼- 대략 네. 그러면 한 60만 개 정도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한 시장에 10,000개 내지는 2만 개를 던지면 폭락이 일어나니까 60만 개 정도 던져지면 상당히 이제 아비규환이 일어날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네. 청산이 일어나면 어쨌든 비트코인을 이제 팔아서 네. 그 돈을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음. 자, FTX 사태로 인한 도미노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FTX 사태가 또 제네시스에 영향을 줬고,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또 협력사인 거래소 제미니의 이 이자 지급 프로그램인 제미니 언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제미니 언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일단 제미니 언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네. 제미니 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예치 형태의 서비스라고 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과 같은 형태로 네. 이제 대신에 이제 원화 대신에 암호화폐 코인을 맡겨서 그거에 따른 이자를 받는 네. 이제 구조의 상품인데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서 이제 운용해주고 네. 다시 되돌려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운용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벌어놓은 운용 수익률이 네.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보다 이제 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뭐 매출 예대 마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구조였지만 이 운용을 보통은 이제 외부 위탁해서 운용을 맡기지만 네. 이 위탁을 운용 의뢰한 곳이 이번에 사고가 터진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의 돈을 다시 되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뭐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저번 주에 전해드린 바 있고 네. 대략 지금 고객 예치금 묶여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은 제미니 언에 묶여 있는 고객 예치금은 7억 달러 수준 7억 달러 수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상당 기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좀 정상화가 되거나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어떻게든 자금을 모아서 네. 이제 다시 되돌려주는 방안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최악의 경우 파산을 해서 네 맞습니다. 자산을 처분한 다음에 돌려주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번 사태 FTX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제네시스 측에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수차례 계속 이제 말이 바뀌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그 발표를 했던 당시에는 네.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뭐 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사실 뭐 FTX도 그렇고 그 네. 전부터 이제 사고가 계속 발생을 했음에 따라서 그런 그런 자구책들이 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뉴스긴 합니다만 네. DCG가 아까 말씀하신 언론사를 또 하나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인데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에서 제일 유명한 암호화폐 매체 중에 하나죠. 네. 여기가 원래 한 달에 버는, 그러니까 1년에 버는 돈이 한 5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3억 달러에 살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이런 지금 오퍼가 나온 모양이에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DCG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다지 네 맞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될 텐데 지금 어쨌든 팀장님께서 이제 설명 주신 바로는 DCG가 굉장히 큰 공룡 크립토 기업인데 이 친구들이 넘어지게 되면 진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네.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이고 이 친구들이 넘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돈을 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살아나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 회사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추가로 받거나 네. 혹은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코인데스크 같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네. 지분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이제 확보한 다음에 지원해주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좀 이제 최근에 이제 매크로 관련해서는 요즘에 뭐 금리를 더
더 이상 이런 속도로 올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매크로 지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암호화폐 가격이 내려가는 게 멈추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런 투심도 그렇고 네. 사실 FTX도 이제 사태 이전에는 어느 정도 파산 신청하기 이전에 네. 그런 뭐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게 터질 일은 없을 것 같다. 네네, 여기서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음. 이게 하나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다라는 신호가 오게 되면 사실 이제 암호화폐를 사야 되나 이런 수요가 또 거꾸로 몰릴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악재가 다 해소가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진 다시 나오는데요. 네. 저 그림에서 이제 제네시스 윗단은 저희가 일단 접어두기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은 바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FTX는 파산 신청을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오른쪽에서도 재미있는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고팍스가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어떤 고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맡긴 돈이 상당히 많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건 없었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해오셨죠? 네네,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수백억대, 한 수백억대.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을 좀 생각보다 하고 많네요. 있습니다. 네네. 음. 이게 어떤 구조로 이제 이렇게 피해 금액이 예상이 되냐면은 네. 고팍스에서 이제 기존의 전통 거래 이제 코인 교환 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고파이라는 금융 상품이 네. 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네. 자유형 상품과 고정형 상품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유형 상품은 이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으로 네, 치면 예금과 비슷한 상품. 그리고 고정형 상품은 적금처럼 이제 맡겨놓고 이제 해지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 네. 네.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품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고정형 상품에만 현재 들어가 있는 고객 자산이 한 350억 정도. 네. 그리고 자유형 상품은 사실 예측하기 쉽진 않지만 그렇죠. 수시 네. 입출금이 네, 가능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율과 고정형 상품으로의 이제 뭐 가입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도 적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보는 뷰고요. 그러면 지금 밑에도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는데 원화 대신에 이제 코인을 맡기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맡기듯이 코인을 예금하고 거기에 네.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이 상품의 이제 요지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맡겨놓은 코인이 행방불명이 된 거죠. 네. 제네시스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서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상품 중에서 고정형 상품에만 출금이 지연됐었는데 이제 이후에는 또 자유형 상품까지도 출금을 지연시키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가요? 초기에는 사실 네.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상품만 네, 이제 네. 출금이 지연이 됐었는데 네. 며칠 뒤에 이제 공지가 나오면서 원래 줘야 되는 이제 원금과 이자조차도 네. 지급을 연기하겠다라는 공지사항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불안 심리가 좀 더 가중됐죠. 이게 예금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하면 고정형은 좀 적금처럼 금리가 좀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네. 자유 입출금은 비교적 금리가 낮을 것으로 그렇겠죠. 예상이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지연이 됐었던 것은 고정형 상품 출금이 먼저 지연이 됐었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금리가 낮은 자유형 상품도 이제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자유형이 먼저 이제 얘기가 좀 자유형이 나왔어요. 먼저. 네. 네. 자유형에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자금이 묶여 있겠지만 네. 수시 입출금이다 보니까 네. 여파가 좀 적었었는데 네.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된 규모다 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여파가 가게 된 지금 거죠. 근데 화면에 보니까 문제는 앞으로 만기가 남은 상품이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내년 3월, 4월에 또 예정인 게 있네요. 네네.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발표된 내용은 저 위에 네 가지 상품 네. 네. 보통 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4, 50억 정도 이제 수준인데 네. 내년 만기 예정인 상품들의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저것까지 다 합치고 이제 음. 자유형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고객 자산을 합치면은 네. 수백억 수준. 수백억 최소. 수준. 네네. 최소는 보고 얼마 있습니다. 정도 되나요? 최소는 한 400억 이상, 400억 500억 이상. 네네, 규모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저도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합니다. 네네. 만약에 이 돈이 끝까지 이 맡긴 고객한테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네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실은 이 자유형과 고정형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면은 네. 사실은 어쨌든 이게 고팍스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개,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이제 운용을 맡기고 중개형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고팍스가 지금 당장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고팍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고팍스는 일단 안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플랫폼을 다 자기 플랫폼 사용하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기 거래소 고객들이 사실 돈을 맡겼고 그 액수가 고팍스는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소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사실 지금이라고 저희는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난처한 입장이겠네요. 네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신뢰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뭐 법적인 부분을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업의 이제 코인 교환 거래소 자체의 이제 서비스도 사실은 악화가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뭐 서비스 종료까지 네.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워낙 지금 계좌를 받아놨는데 네네. 가상자산 계좌를 실명 가상 계좌를 연결시킬 수 있게끔 은행이랑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팍스지만 또 미국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제미니언이라든지 글로벌 사용자들도 이제 이런 걸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나요? 네, 사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네. 특근법에 의해서 이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고객이 이제 맡겨놓은 이제 예치금을 이제 엄격하게 분리해서 네.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대로 시행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기존에 있던 특근법을 이제 개정을 한다든지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네. 어쨌든 지금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암호화폐를 받아서 대신 운용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네네. 국내에서도 이제 운용을 해주는 곳들이 몇몇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팍스가 무슨 굉장히 좀 잘못한 운영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알기로 되게 그냥 유행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해외에 굉장히 이름이 높은 운용 업체에 자산을 대신 위탁을 해주는 것을 네네. 중개해주는 고팍스도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못하겠네요. 뭐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네. 위탁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시나 혹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외나 국내 거래소들이 시도하고 있는 뭐 지갑 주소를 공개를 한다든지 네. 네,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좀 가지 않을까.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네네. 직접 국내에서 운용을 하는 팀들도 있긴 있나요? 네네. 국내에서 이제 보통은 내부 운용과 이제 외부 운용 위주로 네. 나누는데 사실 고팍스 사태 이전에는 좀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다가 네. FTX 사태 이후로는 내부 운용으로 좀 많이 돌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랑 그 문제가 되는 팀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네네, 또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팀들도 네네. 많아지고 있고. 네. 자, 그 준비금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금 그 증명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공개를 거부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어땠나요? 사실 이 지갑 주소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민감한 사항일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지갑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투명성 강화가 이제 목표다 보니까 네. 그 지갑에서 벌어진 행동들, 예를 들어 트랜잭션, 어떤 걸 이제 매수를 했고, 어떤 걸 매도를 했고, 어떤 걸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노출이 되다 보면은 네. 그런 이제 전략들이나 이제 운용하는 것들을 좀 저격해서 뭐 수익을 내는 전략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관리나 혹은 뭐 해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 좀 노출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업체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거래소가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돈을 잘 굴리고 있다. 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네요. 네, 사실 그 두 가지 방법은 어느 정도 지금 FTX 사태 그리고 이번에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후로 이제 거래소들에서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규제와 이제 기술적인 두 부분이 이제 보완이 돼야 좀 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요즘에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걸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들은 좀 어떻게 신뢰가 가능한 모델인가요?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고파이의 이제 고팍스의 고파이 상품과는 좀 다르게 네. 어느 정도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상품들 대비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테이킹을 한 블록체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블록체인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네네. 돌려받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테라 루나 사태도 그렇고 FTX 사태도 그렇고 네. 이후로 이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음. 만일의 경우도 하나라도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크립토가 대중화되면서 사실 우리 그 쓰던 금융과 굉장히 흡사하게 많이 외양들을 갖춰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금자 보호법이 있으니까 은행 예금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이제 잊어버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네, 한국 보호가 사용자들 되죠.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하지만 이것은 크립토이고 언제든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맞습니다. 것을 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도 사실은 뭐 10몇 년밖에 안 된 상황이고 네. 사실 전통적인 금융과 비교해서 아직 이 산업 자체도 초창기라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 좀 미성숙한 상태라고 보면은 그런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좀 갖고 있는 게 앞으로의 이제 뭐 투자 보호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동성이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고 또 이제 더욱 안정적인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네. 끝으로 이 이슈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좀 복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일단 글로벌에서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대략 좀 정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지금과 네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거래소 같은, 그러니까 CFI라고 하죠. 보통 중앙형 어떤 금융 혹은 거래소 네네. 하는 곳들이 사실 장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일단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어쨌든 미국에서 발생한 사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주도하는 헤게모니를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조금 더 테두리에 넣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 속도는 더 가팔라지고 네. 더 옥죄어질 것 네. 같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신뢰라는 측면에서 뭐 FTX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벌어진 고팍스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뭐 본인들의 서비스의 뭐 편리한 부분이나 뭐 수수료나 그런 서비스적인 장점 외에도 신뢰를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확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상위 거래소들이 조금 장악하고 있었던 이 상황을 조금 다른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FTX 후폭풍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투자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미리 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떤 시장이든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그 자산 뭐 시장 자체가 상승하다 보면은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건 사실 수익률이 제일 높은 자산들 네. 위주로 이제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에 하락기가 오면은 조금 더 근원적인 곳으로 이제 많이 투자나 혹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뭐 VC들의 투자나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제 뷰도 인프라 쪽과 관련된 투자나 좀 이런 시각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다음 상승장이 있을 테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네네. 든든하게 밑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의미겠네요. 뭐 금광이 잘 될 것 같으면 청바지를 시작해라. 네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네네, 인프라가 더 유망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네, 자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도미노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